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엘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문학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그곳을 간접적으로 여행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 그리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이 책들과 함께 태양빛에 반짝이는 지중해가 있는 그리스로 같이 한번 여행 가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지중해에 반짝이는 바다 위에는 별처럼 뿌려진 아름다운 섬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디에 닻을 내릴까 행복한 고민에 젖어봅니다. 오늘은 그리스 에게에 뿌려진 400개의 섬들 중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산토리니 섬, 그리고 미코노스 섬과 크레타 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서둘러 여행을 떠나게 만든 유일한 진짜 이유처럼 생각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행 에세이인 먼 북소리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루키는 어느 날 문득 멀리서 북소리를 듣고 서둘러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발걸음을 맞추어서 에게의 아름다운 섬들로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그리스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바로 이 산토리니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산토리니는 빛에 씻긴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하얀 골목, 파란 교회당, 담장을 치장한 붉은 부겐빌레아도 선명합니다. 에게의 아름다운 섬, 산토리니는 이렇게 눈부신 풍경을 지녔습니다. 그리스의 대문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소설 속에서 에게해의 섬들은 현실을 꿈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도 오늘은 잠시 현실의 세계를 떠나 에게해의 섬들을 통해 꿈의 세계로 여행을 가보는 거예요. 먼저 산토리니의 골목으로 가볼까요? 마치 언덕 위에 눈이 쌓여있는 것처럼 새하얀 마을. 이곳의 풍경이 옅은 햇살을 받아 순백색으로 빛납니다. 에게해를 바라보며 절벽에 늘어선 집들은 골목마다 다 다르고 아담한 문과 창도 제각각입니다. 곳곳에는 카페와 갤러리도 숨어 있습니다. 흰 담벼락의 계단에 걸터 앉아서 블루 앤 화이트의 눈부신 풍경만 감상하더라도 하루에는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또 하루키의 책을 통해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장을 보는 시간이나 저녁 무렵에 커피 마시는 시간에 길을 걷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의 홍수인데요. 이런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신의 솜씨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에 가던 두 사람은 각각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쯤이면 됐을까 싶은 거리를 가늠하여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카리메라, 잘 지냈어가 시작되며 빠른 말투로 일련의 대화를 주고받은 후 가볍게 살짝 뒤돌아보는 느낌으로 야스,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인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의 달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항상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이런 문화, 이런 성격 때문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이하 마을의 석양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산토리니에 흩어져 있던 여행자들은 이하로 모여듭니다. 마을 너머 작은 섬 위로 해가 지고 붉은 빛은 바다를 검게 물들인 뒤 하얀 마을 위로 내립니다.
섬 북쪽 끝에 있는 이하 마을은 누구나 꿈꾸던 산토리니를 담아내고 있는 마을입니다. 화산이 터져서 절벽이 된 가파른 땅에 하얗게 채색된 가옥 수백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절경은 굉장히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바다와 하늘이 은은한 노란빛에 감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이라는 붓은 새하얀 이하의 풍경을 연한 크림색 물감으로 천천히 정성껏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을은 붉은기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순백의 이하 거리는 장밋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하의 노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언급되는 건 고대인들이 남겨놓은 업적과 거대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이곳에서 융화되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태양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빚어내는 둘도 없는 빛의 절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코노스 섬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미코노스 섬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덕분에 친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행 에세이 먼 북소리에는 그가 한 달 반 동안 머물렀던 미코노스에서의 삶이 낱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미코노스의 깊은 계절과 한적한 풍경이 배경으로 나오지만 동시에 화려한 섬에 대한 동경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여행한다면 여름이 좋다. 호텔이 10,000원이고 근처의 디스코텍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도 여름의 미코노스는 굉장히 즐겁다. 그것은 일종의 축제인 것이다. 하루키는 또한 미코노스 섬에서 니코스 카잔사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소설을 읽다가 갑자기 크레타 섬에 가고 싶어져서 크레타 섬에도 다녀옵니다. 니코스 카잔사키스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에서 그 섬의 풍토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지중해 남쪽에 자리 잡아서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를 가진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갈탄 광산을 운영하는 주인공과 그가 고용한 일꾼 알렉시스 조르바가 함께 지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토막토막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내게는 지금도 간혹 먼 북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오후에 귀를 기울이면 그 울림이 귀에서 느껴질 때가 있다. 막무가내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렇게도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나 자신이, 그리고 나의 행위 자체가 말하자면 여행이라는 행위가 아닐까 하고, 그리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에세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행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제가 너무 떠나고 싶었던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들을 배경으로 새롭게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꿈에는 맑고 푸른 지중해와 아름다운 그리스의 섬들이 나오길 바라며 모두 달콤한 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